여러분, 식사 후에 꼭 하시는 습관 하나 있으시죠? 어떤 분은 커피 한 잔, 어떤 분은 달콤한 과일이나 디저트, 또 어떤 분은 배가 부르니 소파에 누워서 뉴스나 드라마 한 편. 그냥 식후 일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습관이 뇌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엔 단 과일이나 빵, 저녁 먹고는 TV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이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전화번호를 자꾸 틀리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말하다가 단어가 헛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MRI 검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인지기능 평가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쉽게 말해 치매 초기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식후에 한잔하고 좀 쉬었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식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고 계신 그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혈류를 떨어뜨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의 입장에서 식후 어떤 습관이 가장 위험한지, 왜 그것이 뇌를 손상시키는지, 실제로 치매와 연결된 연구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식후 10분, 20분, 1시간 동안 뭘 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바꾸면 뇌가 맑아지고 치매를 막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서 알려드릴 식후 루틴 5가지 꼭 실천해 보시면 분명 몸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전 같지 않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하셨던 분들께는 이번 영상이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챕터부터 어떤 식후 습관이 치매로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디저트, 소파에 앉아 쉬는 것,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후 습관들이 쌓이고 반복되면 우리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년기 뇌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식후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후 단 음식, 디저트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식후 과일, 빵, 단 커피입니다. 밥 먹고 달달한 게 땡긴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문제는요, 밥을 먹고 난 직후 이미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추가로 섭취하면 혈당이 또다시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습관은 식후에 소파나 침대에 바로 눕는 것 혹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류를 소화기관으로 집중시키게 돼요. 그 말은 곧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졸게 되면 뇌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점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졸림이 많아지고 기억력은 점점 흐릿해지고 뇌혈류 순환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후 커피, 특히 단 커피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은 기본이지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커피도 종류에 따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림, 설탕 들어간 믹스커피는 단순 당분과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리고 심할 경우엔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게 반복되면 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뇌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밥 먹고 단 거, 누워서 쉬기, 달달한 커피 마시기. 이 세 가지는 뇌 건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식후 습관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한다고 당장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우리 뇌는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식후가 문제일까요? 이 습관들이 다른 시간보다 식후에 더 위험한 이유, 그리고 식후에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먹고 좀 쉬는 게 왜 위험한 건데? 식후가 문제라면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먼저 식후에 우리 몸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식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때 위, 장, 간 같은 소화기계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는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눕게 되면 뇌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인지력, 집중력,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뇌세포는 조금씩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억력 저하, 멍한 상태, 피로감, 집중력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뇌를 공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당입니다. 밥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음료, 디저트, 커피 같은 것까지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솟구치는 현상,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죠. 이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은 신경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뇌 안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년기엔 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인슐린은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뇌 안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자꾸 치솟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뇌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 학습 능력 저하, 심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졸려요. 식후엔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대사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후 졸음이 자주 나타나고 이게 반복되면 뇌가 제대로 깨어 있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식후는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무심코 단 음식, 커피를 마시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졸거나 누워 있다면
뇌는 점점 활동을 멈추고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치매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실제로 뇌에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식후 습관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뇌의 경고 신호들, 그리고 초기 증상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요즘 들어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맴도는 느낌, 가끔 뭘 찾다가 왜 찾았는지 잊어버린 경험, 누군가를 자주 만났는데도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들,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식후 습관들이 반복될 경우 이런 작은 이상 징후가 자주 그리고 점점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 방금 뭐 하려던 거였지? 가스 끄고 나왔나? 지갑을 어디에 뒀더라? 이런 경험 점점 잦아진다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마는 혈당, 인슐린, 산소 공급 상태에 매우 민감한 부위인데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나 혈류 저하가 자주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멍함, 졸림, 두통. 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요. 식후엔 눈이 침침하고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대사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식후에 뇌에 산소와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당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 대화 중 흐름 놓침,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세 번째, 잠이 안 오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뇌는 낮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밤에 그걸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 불안정, 카페인 섭취, 낮잠 습관 등이 반복되면 뇌가 야간 정리 작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죠. 이것도 결국 뇌 건강을 소모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네 번째, 말이 느려지고 표현이 둔해지는 느낌. 말을 할 때 그 단어 뭐더라? 입에서 맴도는데 잘 안 나와요. 이런 경험이 자주 나타나면 언어인지 영역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초기 인지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시작 신호입니다. 특히 식후 졸음, 당분 섭취, 뇌혈류 저하가 겹치면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감정 기복, 불안감, 우울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요. 갑자기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나 세로토닌 대사 불균형과 관련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잘못된 식후 습관이 뇌에 영향을 준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식후 습관이 나쁜 상태로 반복되면 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함이 잦아지고 머리가 멍하거나 졸리고 잠이 안 오거나 피로가 누적되고 표현력이 줄고 말이 느려지고 기분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기면 진짜로 치매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습관과 실제 치매 발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 사례들,
그리고 어떤 식후 행동이 치매 위험을 몇 배 높이는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식후 습관이 뇌에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정말 이게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실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식후 졸음이 심한 노인 치매 위험 2배라고 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고령자 3,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식후 1시간 이내에 졸음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진은 식후 혈당 급상승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뇌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 해마 기능 약화가 진행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평균 연령 72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후 혈당 변화와 뇌 MRI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그룹은 뇌의 해마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인지 테스트 점수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 해마 축소는 알츠하이머 초기 변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국내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후 과일, 빵, 음료 등 단 음식 섭취가 잦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언어 유창성, 집중력 평가에서 의미 있는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 당류 섭취량이 높은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한 75세 어르신의 아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밥 먹고 나면 꼭 단 걸 드셨어요. 바나나, 찐빵, 믹스커피 2잔씩 늘 그러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일상 행동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였고요. 이후 식단을 조절하고 식후 루틴을 바꾼 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식사 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변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식후 단 음식 섭취, 졸음이나 낮잠 습관, 당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뇌 건강에 영향을 주고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 저하, 결국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식후에 뭘 해야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 뇌에 활력을 주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후 습관은 무엇일까? 다음 챕터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식후 루틴 5가지, 즉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식후 습관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지 말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가지 루틴은 의사로서 실제 환자분들께도 권하는 식후 습관이고요. 꾸준히만 지키시면 뇌가 훨씬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 뇌에 피를 돌려주는 습관. 밥 먹고 바로 앉지 말고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세요. 가벼운 산책,
집안 정리, 설거지, 마당 한 바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뇌로 가는 혈류도 더 원활해지고 졸음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뇌졸중 예방, 당뇨 조절, 심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10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물 한 잔 마시기. 뇌세포를 깨우는 수분 보충.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이 좋습니다. 카페인 들어간 커피나 진한 차 대신 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수분만 보충해 주는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물 한 잔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혈액을 묽게 해주고 졸음과 멍한 느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식후 수분 보충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식후 단 음료. 디저트 대신 기억 자극 활동하기. 디저트 대신 가벼운 두뇌 활동을 하나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간단한 일기 쓰기, 숫자 계산하기, 짧은 신문 기사 읽기, TV 대신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 듣기, 가족과 짧은 대화 나누기. 이런 활동은 뇌에 자극을 주고 기억 회로를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멍한 시간을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식후 낮잠 15분 이내로 조절하기. 잠깐 눈을 붙이고 싶다면 15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는 정도로만 쉬어주세요. 식후 바로 눕거나 1시간 넘게 자는 건 소화 기능 저하, 뇌혈류 감소, 밤잠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휴식으로 뇌를 재정비하는 파워 낮잠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다섯 번째, 식후 커피는 1시간 뒤 블랙으로 드세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후 1시간 뒤, 그리고 설탕, 프림 없이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자체는 뇌 각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후 곧바로 섭취하면 위 자극이 강해지고 혈당과 지방이 함께 올라가면서 인슐린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 1시간쯤 후에 커피 한 잔, 그것도 블랙으로 드시면 뇌에도 자극을 주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식후 루틴 5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10분 걷기, 물 한 잔 마시기, 기억 자극 활동 하나 하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눕지 말기, 커피는 1시간 뒤 설탕 없이 마시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뇌는 더 오랫동안 맑고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며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별거 안 했는데 내 뇌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구나. 혹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식후 습관이 문제였을 줄은 몰랐다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뇌는 맑아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다. 식후에 무심코 단 걸 먹고 눕고 커피를 마시고 졸음에 빠졌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함께 확인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약도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 후 10분 걷기, 물 한 잔 마시기, 소파에 눕지 않고 간단한 활동 한 가지 해보기, 커피는 조금 뒤에 가볍게 블랙으로, 이렇게만 바꿔도 뇌는 분명히 반응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나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
말하려던 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잠이 깊게 안 와서 하루 종일 피곤해.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식후 루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서서히 조용히 뇌를 바꾸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식사 후엔 꼭 이렇게 해보세요. 딱 10분만 걷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해 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곧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